네, 자 이번 시간은 또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앞 시간에 손익계산서 개정의 장부 마감,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손익계산서 개정의 장부 마감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개정의 장부 마감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거든요.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개정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자산부채 자본입니다. 자, 재무상태표 개정인 자산부채 자본 개정은 당기의 재무상태가 보고된 이후에도 잔액이 0으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월되어 차기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은요, 아까 앞 시간에서 손익계산서 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장부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재무상태표 개정인 자산부채 자본은 장부 잔액이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차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은 장부 잔액이 차기 장부로 이월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자산부채 자본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마감합니다. 1번 자산 개정은 차변의 잔액이 남게 되므로 대변에다가 차변 잔액만큼 차기 2월이라고 기입을 합니다. 네. 우리 손익계산서 개정은 반대쪽에다가 손익이라고 기록하고 우리가 전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무상태표 개정은 전기하지 않아요. 자기 계정에 그대로 남겨둘 거거든요. 그렇지만 연도가 바뀌었다. 회계연도가 바뀌었다 해서 차기로 넘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기 2월로 기입하여 일치시킨 후에 다시 차변의 그 금액을 전기 2월로 다시 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차기 2월, 전기 2월 기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산은 이제 대변에다가 차기 2월, 차변에다가 전기 2월을 기록합니다만은 부채와 자본은 대변 계정이기 때문에 대변의 잔액이 남는 계정이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대변의 잔액만큼을 차기 2월이라고 기록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두 줄 긋고 합계 적은 다음에 전기 2월로 다시 기입할 겁니다. 따라서 차기 2월, 전기 2월 이렇게 기입하는 것은 분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개정의 장부 마감은 2월 시키는 것을 마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마감 후 2월을 하게 되면 별다른 분계가 없이 우리가 앞에서 손익계산서 개정의 경우는 세 가지의 분계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수익계정, 손익대체분계, 비용계정, 손익대체분계, 그리고 손익으로 대체된 부분에 대해서 당기순이익을 미처분 이익으로 다시 대체하는 분계, 크게 이 세 묶음의 분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재무상태표 개정의 마감에서는 분계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약식으로 작성을 해볼 겁니다. 이걸 작성을 해볼 거고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역시 작성이 계정과목별로 작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실습할 것은 재무상태표 개정 마감하고 그리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다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도의 분계가 필요 없어서 분계란을 만들어 놓지 않았고요. 여러분 총계정 원장 페이지 2페이지죠. 2페이지에 있는 총계정 원장으로 가셔가지고 지금 자산에는 현금과 보통예금, 단기대여금 여기 세 개가 자산입니다. 여러분 자산은 차변 계정이죠. 그러기 때문에
잔액이 차변에 남습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가 교재에서 읽은 대로 차변의 잔액만큼을 대변에다가 차기 2월이라고 기록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현금 계정 대변에 12월 31일을 기입하시고요. 한 칸 띄워서 차기 2월이라고 한번 쓰신 다음에 잔액이 얼마냐 하면은 차변이 113만원, 대변이 50만원이기 때문에 63만원이 잔액이죠. 그래서 63만원이라고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 차기 2월 63만원. 그리고 두 줄 그은 다음에 합계를 기록합니다. 합계 맞는지 꼭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합계를 내보는 거예요. 자, 차변의 합계 105만원에다가 8만원 더하니까 113만원. 1,130,000 되겠고요. 대변의 합계 50만원에 63만원을 더하면 113만원. 1,130,000 되겠습니다. 자,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 일치하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 차기 2월과 똑같은 금액을 이제 장부가 차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줄 그은 그 밑에다가 1월 1일 입력합니다. 1월 1일 전기 2월이라고 기록하고요. 전기에서 2월 된 금액이다. 차기 2월과 똑같은 금액 입력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차기 장부에 차변에 현금이 잔액이 남게 되죠. 전기의 잔액을 차기로 2월 되는 작업을 이렇게 장부상에서 기록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 후 2월이라는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요, 현금, 보통예금 이런 자산 계정 과목이 전부 전기 2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장부에. 자, 다음은 보통예금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보통예금 차변의 잔액이 67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대변의 두 번째 줄에다가 12월 31일 차기 2월이라고 기록하시고 67만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합계를 구해봅니다. 차변 합계 700,000, 대변 합계도 700,000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차기 2월과 똑같은 금액을 차변에 1월 1일 이제 새로운 회계연도가 된 거예요. 1월 1일 여기는 전기 2월이라고 기록한다. 전기에서 2월 된 금액 67만원 이렇게 전기 2월 하게 됩니다. 자, 또 이제 단기 대여금도 자산 계정이죠. 차변의 잔액이 50만원입니다. 그러면 대변에 12월 31일 차기 2월이라고 기록하시고요. 500,000 하신 다음에 차변 합계 50만원, 대변 합계도 50만원. 그리고 차기 2월과 똑같은 금액을 차변에다가 1월 1일 전기 2월 50만원. 재무상태표 계정은 이런 요령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자, 부채와 자본 좀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자, 부채와 자본은 대변 계정이죠. 따라서 대변에 잔액이 있는 계정을 대변 계정이라고 그래요. 대변에 잔액이 있다. 그러면 70만 원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차변에 12월 31일 차기 2월 700,000 합계를 구해봅니다. 70만원 차변 합계, 대변 합계도 70만원. 자, 차기 2월로 기록한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부채는 대변 계정이기 때문에 대변에다가 1월 1일
전기 2월 70만원 이렇게 기입하게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차기 2월과 전기 2월은 항상 반대쪽에 위치하더라 하는 걸 우리가 알겠네요. 다음 그 밑에 자본금도 2월 시키겠습니다. 자본금 대변에 잔액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자, 차변에다가 12월 31일 차기로 넘어간다. 그래서 차기 2월 1,000,000. 자, 차변의 합계 100만원, 대변의 합계 100만원 일치하는 거 확인했고요. 차기 2월과 똑같은 금액 대변에다가 1월 1일 전기 2월이라고 기록합니다. 전기 2월. 네. 1,000,000. 네, 여러분이 전기 2월이 뭘 의미하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차기 2월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맨 밑에 있었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 계정입니다. 차변에 12월 31일 차기 2월 100,000, 차변의 합계 10만원, 대변의 합계 10만원. 대변에다가 1월 1일 전기 2월 10만원 이렇게 하면 마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전산에서만 나중에 아시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전산 프로그램으로 실습하실 때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계정 과목을 바꿔주는 분계를 한 번 더 하게 돼요. 전산에서는. 네. 전산에서는 우리는 그냥 그 분계는 생략했습니다. 그냥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그냥 가져가는데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2월 이익잉여금은 동일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당기 입장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고 이것을 차기로 2월 시키면은 이 미처분 대신에 2월 된 이익잉여금이다 해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계정 과목을 바꿔 가지고 가져가는 그러한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거는 하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산부채 자본, 즉 재무상태표 계정의 장부 마감을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부 마감이 모두 끝났으므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양식은 T계정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T계정으로, 재무상태표도 T계정으로, 손익계산서도 T계정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일정한 양식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자산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순서대로,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2개의 이익잉여금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쭉 나열식으로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맨 위에 매출액, 그 다음 매출원가,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양식은 이제 바로 이제 조금 지나면은요 다음 시간쯤에 이제 손익계산서 양식 책에 요약된 게 있으니까요 그것을 보시도록 할 거고. 우리가 이제 실무 수행하실 때 여러분이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으로 매일같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재무상태표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이건 화면으로 보는 양식이고요. 이것을 인쇄 버전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주주총회들을 하고 있잖아요. 주총이 끝나면 그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그 신문이나 이런 지정된 그 신문 지상을 통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을 공개하죠. 그때 보고 볼 수 있는 버전은 이러한 인쇄 버전이에요. 이렇게 아마 이런 양식으로 된 것을 여러분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재무상태표, 전기와 단기. 지금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좀 키워졌나요? 네. 오른쪽에 전기, 왼쪽에 단기 해서 우리가 재무 상태를 볼 때 우리가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기 대비 단기 이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비교식으로 이걸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해서 유동자산 쫙 유동자산도 1번 당좌자산 2번 재고자산 이렇게 구분을 해두잖아요. 네, 또 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리고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개정 과목 정리된 표를 보면 다 이런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자산 총계 이렇게 구하고요. 그 밑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부채가 있어요.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또 자본도 자본 여기서부터 자본인데 자본금 2번 자본잉여금 3번 자본조정 4번 기타 부가손익누계액 5번 이익잉여금 네, 이익잉여금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자본총계 그리고 부채와 자본총계 그래서 이 부채와 자본총계와 자산총계는 언제나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으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조회하면은 이런 화면으로 보입니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런 화면으로 볼 수가 있다.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손익계산서도 실제로는 이런 양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거 조회 화면이고요. 이것도 인쇄 버전으로 한번 미리 보여드리면은 인쇄 버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확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식이죠. 비교식으로 전기, 단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 위에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을 매출 총이익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판매 관리비를 쭉 나열합니다. 그래가지고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영업이익 밑에다가 영업의 수익을 표시합니다.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뺍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그 뺀 것을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를 뺍니다. 법인세 뺀 것을 당기 순이익으로 표시하죠. 이와 같이 손익계산서의 구성, 이 양식을 여러분이 잘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이 양식에 숙지되는 이 양식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오늘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T 계정에다가 약식으로 그냥 작성을 하겠어요. 그렇게 여기다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이월된 금액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전기 이월된 것이 현금하고 보통예금하고 뭐가 있었어요? 단기 대여금하고 있었네요. 자, 금액을 여기다 옮겨 적어 보세요. 현금이 60 얼마였죠? 70? 63만 원. 네. 적어 주시고요. 보통예금은 전기 2월 된 것이 얼마예요? 네, 67만 원 적어 주시고요. 단기 대여금은 얼마가 전기 2월 됐어요?
50만 원이요? 예, 50만 원. 예, 자산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자산 총계를 아래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120, 130, 180인가요? 예, 1,800,000 이렇게 180이라고 기록해 보겠습니다. 자, 부채가 뭐뭐가 전기 2월 됐죠? 단기 차입금이고요. 얼마인가요? 70만 원. 네, 적어줄까요? 단기 차입금 70만 원. 이거 하나였죠? 네. 자, 자본은 두 가지가 넘어왔는데요. 자본금이 얼마가 2월이 됐나요? 네, 100만 원. 네, 적어주시고요. 네, 미처분 이익, 미처분 이익 잉여금. 네, 10만 원. 이렇게 2월 됐죠. 자, 그러면 부채와 자본 총계를 아래에다 적어 보겠습니다. 부채가 70만 원, 자본이 110만 원. 그래서 180만 원이죠. 네. 우리 재무상태표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자산은 180만 원이고요. 부채가 70만 원, 자본이 110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언제나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다음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비용을 차변에다가 기록을 해 보겠습니다. 급여가 있었죠. 네, 손익계정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급여 3만 원. 당기순이익은 미처분 이익으로 대체됐지만 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순이익이라고 기록합니다. 10만 원. 자, 수익 대변에다 기입해 보겠습니다. 수익에는 이자 수익이 있었습니다. 얼마 있었죠? 네, 5만 원. 수수료 수익이 있었습니다. 수수료 수익 8만 원.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차변 합계를 13만 원 되겠고요. 대변의 합계는 13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는 이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근데 우리가 T계정으로 했기 때문에 좀 아까 조금 전에 프로그램에서 봤던 손익계산서 구조하고 좀 맞지 않죠? T계정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요. 손익계산 약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회계의 순환 과정을 가능한 많이 실습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 수정의 시산표도 만들어 보는 절차를 해봤고, 그 다음에 결산에서는 손익계산서 계정의 장부마감 앞 시간에서 했었고요. 방금 이번 시간에 재무상태표 장부마감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장부가 마감한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을 했는데, 재무제표에서 가장 대표적인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작성까지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밑에 I can이라고 하는 박스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 다시 한번 보시면 거래가 발생하면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분개를 한다. 분개가 되면은 전기가 일어나고 전기를 해야 되고 전기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업무가 이제 일상 업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상 업무. 그리고 이제 결산 시기가 되면은 결산 예비 절차, 시산표를 만들고 결산 수정 분개를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본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총계정 원장 마감을 할 때는 손익계정을 먼저 마감하고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2단계에서 만들어지죠.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결산 보고서의 대표적인 것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한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흐름을 알고 앞으로 여러분이 회계 공부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를 감을 잡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흐름대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거다. 시험에서도 이 흐름대로 이제 이 흐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출제하겠죠. 자, 재무제표의 종류 요거 암기해 주십시오. 재무제표의 종류. 지금 이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여러 번 언급이 됐고요. 우리가 재무제표는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거는 작성하는 절차까지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 외에도요. 재무제표는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이 재무제표가 무엇인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무엇인가. 자, 현금흐름표는 재무제표 명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쉽죠.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에 관한 보고서를 현금흐름표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이것도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본의 크기와 일정 기간 동안 자본의 변동에 관한 보고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금흐름표는 현금출납장에 있을 것이고 자본변동표는 재무상태표에 자본이 있는데 왜 별도로 만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현금흐름표는 현금출납장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현금출납장이라는 것은 일자별로 수입과 지출을 일자순으로 쭉 기록해 나가는 것이고요.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1년치를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의 총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투자활동에 관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어떻게 되었는가. 영업활동에 관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총 어떻게 흘러갔는가. 이런 총액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 현금흐름표는 현금출납장과는 다른 성격의 재무제표이고요. 우리가 현금출납장은 재무제표라고 안 하고 보조장이라고 그래요. 보조장부. 자, 자본변동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계정과목별 잔액만 나옵니다. 잔액만. 그러나 자본변동표는 그 기간 동안에 자본의 변동에 관한 것을 비교해서 보고하는 재무제표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석. 주석이라 하는 것은요, 추가적인 설명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무제표 해당 과목이나 금액에다가 이 기호를 붙인다는 말은 뭐냐면 주석 번호를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2, 3, 4 또는 A, B, C, D, 가나다라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가지고 별지책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재무제표, 아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보셨습니다만은 딱 표로 되어 있죠. 거기에 간단한 계정과목과 숫자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정과목과 숫자에 대해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관계자들이 추가적으로 좀 자세히 알아야 될 정보가 있다. 이것을 거기다가 다 또 추가적인 정보를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주석 번호를 붙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상세 내용은
주석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는 우리가 이론 시험에 대비해서 재무제표 종류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요 5가지 암기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흐름을 확인했었는데, 여기서 보는 것은 이 시산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관계를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산표에는요, 자산, 부채, 자본이 모두 작성이 되죠. 우리가 작성한 것도 시산표를 보시게 되면 시산표에는 자산, 부채, 수익, 자본, 수익 비용이 모두 표시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수정후 시산표를 다 만들어 왔는데 마찬가지죠. 모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손익계산서 항목, 손익계산서하고 여기 잔액시산표에 있는 손익계산서 항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잔액시산표에 있는 비용, 손익계산서에 그대로 표시되죠. 네. 또 잔액시산표에 있는 수익, 손익계산서에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당기순이익이라고 이게 표시했지 않습니까? 네, 당기순이익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재무상태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산표에 있는 자산의 합계 39만 원은 기말자산이에요. 기말자산. 그래서 재무상태표도 전기 2월 된 것은 전기의 기말의 잔액이 그대로 2월 된 거니까 똑같습니다. 부채, 잔액시산표에 있는 부채, 기말 부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부채와 똑같아요. 시산표에 있는 부채가 그대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면은 시산표에 있었던 요 자본, 이 시산표는 지금 현재는 장부 마감 전 시산표예요. 예, 장부가 마감되기 전의 시산표입니다. 그래서 장부 마감 전 시산표에는 자본이 30만 원이에요. 이 자본은 기초자본이에요. 기초자본. 그래서 앞 시간에서 앞에 시간이었죠. 예, 날짜로는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만은 앞에 시간에 우리가 슬쩍 지나간 부분이 있어요. 시산표 등식 해가지고 시산표 등식을 다시 한번 제가 메모장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 시산표 등식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제가 못 본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등식이기 때문에 한번 적어볼게요. 시산표 등식은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책에서 보고 있는 그 시산표를 보면 차변이 뭐냐면 기말자산이에요. 그게 기말자산 더하기 총비용입니다. 총비용은 이퀄, 이게 지금 시산표의 차변의 합계예요. 기말자산과 총비용이. 그 다음에 니콜 해서 오른쪽에 적는 것은 대변입니다. 기말부채 더하기 기초자본 더하기 총수익이다. 이런 등식을 우리가 시산표 등식이라고. 네, 앞에 수업 시간에서 어느 시간인가 살짝 요거 시산표 등식 우리가 체크해보고 갔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이쪽이 차변이고요. 이쪽이 대변이죠. 네,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게 왜 자본이 기초자본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시산표 등식에서는 우리가 마감전, 장부 마감전의 시산표를 가지고 시산표 등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기초자본인 겁니다. 자, 그거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는 뭐예요? 자본이 기말자본이죠. 기말자본. 자, 기초자본 30만원과 기말자본 36만원의 차이가 6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6만원이 뭐냐면
당기 순이익만큼 증가했죠. 당기 순이익만큼. 그래서 밑에 당기 순이익이 6만 원 있었다 이렇게 적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느냐. 자,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이 나면 결과적으로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관계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네. 이익이 나면 자본이 증가한다. 그러면 여러분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한다. 맞겠죠? 네. 왜 그러죠? 비용이 커지면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익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비용이 2만 원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6만 원인 거죠. 만약에 비용이 5만 원이었다면 3만 원이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3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3만 원으로 줄어들면 자본도 3만 원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항상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수익과 비용은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익과 비용.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기순이익이 자본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수익이 직접 총액이 가는 게 아니라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 아까 분개하셨죠? 미처분 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 잔액시산표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다음 장 제3절의 내용은요. 제3절의 내용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인데요. 다음 시간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